지금 투표율이 이렇게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 하셨잖아요.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에 예,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유리하고 이제 본 투표율이 높을수록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 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이 사전 투표율의 지난 지선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20%대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본 투표율은 한 50% 선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냥 투표할 사람들이 음. 사전 투표를 하느냐 본 투표를 하느냐 그 정도의 수준이었지 더 투표율을 끌어올리진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네. 투표율이 지역별로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도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좀 한 10% 정도로 호남이 높은 원래 전통적으로 예. 투표가 높은 빨라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 대구 같은 경우가 한 4%대로 조금 네. 낮은 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는 사실 사전 투표를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사전 투표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있잖아요. 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진영별로 이제 자꾸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사전 투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과연 사전 투표가 이렇게 자꾸 갈등의 소재 그리고 그러니까 진영의 갈등을 만들고 막 지역 간 갈등을 만들고 네.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사전 투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 원래 네. 사전 투표를 한 건 투표율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전혀 끌어올려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대선이나 지선이나 네. 항상 비슷한 그렇죠. 투표율로 가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틀하는 거 하루씩 줄이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20%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조금 줄여가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저는 이렇게 되면 사전 투표율이 특정 지역에서 점점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보수 진영의 결집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 패턴인 것 같아요. 이게 예, 매번. 결국에는 그렇게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를 보면 오늘도 대표들이나 아니면 후보들이 먼저 투표를 하셨잖아요. 하시죠.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 용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투표를 하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내란 청산과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투표를 참여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전 투표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내란 아직도 안 싶습니다. 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대요. 국민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당일에 끝났어. 네. 당일에. 예? 아니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코스피는 8,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냐고. 나 근데 희한한 나라네. 지금 민주당 자체에서는 이 내란이란 단어를 점점 안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전혀 호소력이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있는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업데이트가 평산 안 책방에 되셔가지고. 오래 계셔가지고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참 내란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 내란 안 끝났는데 어떻게 지금 삼전 닉스는 이렇게 올라가냐고요. 아직 내란 중인데. 오늘 정청래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주식으로 재미 보신 분들은 맞아. 그 누구를 찍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데 전 오히려 걱정이 이재용? 되는 게 오늘 이재용 대표님도 사전 투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되는 게 지금 지선이 끝나고 나면 주식이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뭐 미국의 영향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누구 탓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입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 보면 흐뭇하면 기호 1번에 투표해달라라고 네. 하면서 오늘 그 사전투표소 앞에서 약간 백브레이킹을 했는데 오늘 다른 주식 뉴스를 보니까요. 내 주식만 박살이 아니었네. 한국 증시 종목 82%가 하락이다. 그래서 코스피가 한 달새 6,600에서 8,100선으로 24% 가까이 치솟고 있는데 삼전 닉스 두 개만 오르고 있지. 그렇죠. 대다수의 그러니까 국내 증시 상당된 10개 중 10개 기준으로 함께 한다면 8개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 신조 대변인은 오른 사람이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른 1번 찍어야 되나요? 프로 타실 텐데. 사실 그 반도체 호황기와 지금 맞물렸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코스피의 상승을 저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뭐 주식
오른 것을 보고 나면은 1번을 찍어달라, 그것은 전 좀 허황된 얘기라고 보고요. 이게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게 사실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젊은 층들은 상대적으로 보수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저는 결국에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게 사실 전체 사전 투표율을 볼 네. 필요가 전 없다고 봐요. 네. 격전지 위주로 좀 봐야 되는데, 아. 제가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를 좀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높고요. 네. 부산은 0.7%포인트, 경남은 0.8%포인트 가량이 높고, 네. 울산은 마찬가지로 한 0.5%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로 같은 시간대죠. 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적에 같은 시간대에서 적게는 0.5%, 뭐 많게는 거의 한 0.89%포인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 사전투표 마감까지 누적이 되다 보면은 꽤 큰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럴 경우에 왜 투표율이 높으냐?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에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15대 1로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그 오만한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포기할 마음이 많았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점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접전 양상, 격전지가 늘어나니까 아,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은 민주당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투표장으로 간다. 그래서 투표율이 좀 높아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민의힘이 유리한 선거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전 소장님 말씀처럼 네. 사전 투표가 이미 하나의 그 뭐 이 마케팅. 본 투표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네. 사실상 본 투표와 같은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에 참여하실 분들이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분산돼서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본 투표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범 여권에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투표일을 늘렸으면 좋겠어. 그렇죠, 사전투표를 예. 없애고 그 뒤에다가 본투표. 근데 다 실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3일 연장 실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본투표 날만 임시 공휴일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붙어 있는 날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긴 하는데 차라리 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투표율을 만약 재고 우리가 네. 사전 투표하는 게 투표율 재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 선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꽤 많은 투표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평균치는 정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사전 투표를 며칠을 당겨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 동의를 하는 게 이게 그 과정에서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재외 국민 투표 같은 것도 뭐 있고 있죠. 뭐 섞여 네. 있다 보니까 그게 네. 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네. 뭐 있기는 한데 얘기하신 대로 그럼 사전 투표를 없애고 3일 정도 본 투표를 하면 네. 전 더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요. 앞서 얘기드린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건과는 별개로 사전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3일간 투표를 받는 후보하고 하루만 투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하고 그래요. 싸우면 하루만 받을 수 있는 후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보고 무슨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시든지 간에 네.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셔야 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택 의뢰 황교안 후보가 네. 뉴스가 나왔던데 네. 3일에 좀 투표를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니 근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있어서 3일에 딱 예, 뭔가 이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전 투표를 막기 위한 건지 이게 또 그래서 평택을에서 단일화가 예견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인 건지 이런 얘기를 하셔서 과연 평택을에서 단일화가 돼서 정말 보수가 우세하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아니, 보지만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원하고 계시다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원래 후보들은 항상 본인 위주의 단일화를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근데 네. 이제 지금 객관적인 지표상 유희동 의원이 거기에 동의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그래도 본인이 더 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가 되면 솔직히 평택을은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만 하거든요. 그리고 각종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은 좀 평택이 약간 지형이 조금 변했어요. 맞아요. 이 그 대부업체 그 보도 이후에 확실히 저희가 좀 뒷부분에서 다루긴 할 텐데 저는 황교안 후보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판세를 가져가고 계시는지 궁금은 해요, 솔직히. 이따가 우리가 평택 얘기를 할 때 네.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이번 투표율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 소장님은? 저는 기존에가 원래 이제 지난번 지선이 그 50%대였거든요. 네. 저는 지난번 지선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네. 보수에 충분히 승산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운성호 실제로 대표님? 지금 접점이라고 하는 뭐 서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충남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보수가 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아. 지금도 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많이 투표해 주시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아까 신조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네. 처음에 워낙 보수 전보수권이 열세라고 나오다 보니까 투표 자체를 포기해 버리시는 경향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 나가봐야 뭐해 이러셨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다행히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책과 뭐 후보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상당히 많이 접점에 붙었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 원래 투표 의지가 없으셨던 분들이 좀 붙어주시면 네.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야 정치 조관층이니까 뭔가 정치 이슈에 바로바로 알고 거기에 대응을 그렇죠. 하지만 네. 또 우리가 보통 저간층이라고 하는 일반 시민분들은 그게 약간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받으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질 것 같으니까 정치에 관심 끊어버려야지 네. 뉴스 안 봐야지 이래버리시는 네. 경우도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아. 때문에 투표율이 저는 높으면 높을수록 보수 측에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몇 프로 생각을 정도 합니다. 예상하세요? 그래도 원래 보통 한 60% 정도 나오잖아요 지선이. 50%. 네, 50% 정도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워낙 이슈가 또 많았고 좀 더 또 높을까요? 재보궐도 많았고 미니 총선 이런 아, 이야기도 들었고 네. 또 이재명 정부 중간 평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 60% 정도 나와주면 60%? 좋겠다. 60%는 굉장히 이런 높은 마음을 겁니다. 가지고 네.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60%는 엄청 높은 건데 신조 대변인은 어떠세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와 지난 지방선거를 이제 대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도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치른 지방선거였고 또 당시에 뭐 당시 야권이죠. 당시 야권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 형성될 거라고 해서 당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투표를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안 해서 네. 50.9%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굉장히 네. 거셌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투표를 제가 보니까 60.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2018년에. 그러면- 근데 지방선거라고 하는 선거의 특성 자체가 네. 3대 전국 단위 선거 중에 가장 투표율이 낮고 네. 투표용지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심을 좀 덜 받기 마련인데 네. 이번만큼은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고 여당이 거대 의석의 폭거를 벌이고 있다라는 네. 게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국민들께 각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의 모자란 모습들, 네. 아마추어스러운 그 면모들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네. 점점 접전으로 흐르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맞붙어 있다라는 게 지금 시민과 국민들께 많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전 아마 더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을 거라고 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지방선거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 저는 한 55%에서 한 56%, 아, 그래요? 55, 저도 6% 그렇게 정도를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예. 생각보다는 확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예, 예.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지방선거는 확실히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저희는 없습니다. 예. 이제 고관여층이다 보니까 이제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런데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저도 예전에 뭐 이런 뭐 평론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그냥 차를 타면 라디오나 음악을 들었지 뉴스나 이런 정치 맞아요. 뉴스를 뭐 아예 보지도 않았고 보거나 듣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요즘은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하여튼 뭐 관심이 그렇게 정치권에 있지는 않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예, 한다면 그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게다가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네. 월드컵이랑 같은 시기에 열립니다. 그래요? 월드컵이랑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월드컵이 월드컵 언제 시작해요? 6월 11일 날 시작이 되고 6월 3일 날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전부터 이제 평가전을 하면은 아, 그래요? 축구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아. 이번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토 정서가 너무나도 강해서 월드컵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저도 솔직히 예. 잘 몰랐어요. 오늘 그 정명규 회장이 네.
이미 사퇴를 했다라고 네. 기사가 어, 나와요. 진짜? 사퇴를 했다고요? 네네네. 왜? 주식협 회장에서 사퇴를 했다. 아 그래요? 라고 끝까지 아마 버틸 줄 속보가 알았더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지방선거가 좀 조금 예. 달라지지 않을까.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도 월드컵이랑 비슷한 시기에 열려서 그랬던 네. 면이 전 있다고 보는데 다행히 이번엔 좀 축구에 대한 관심이 덜해서 상대적으로 정치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오세훈 캠프에서는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의 투표율이 상당히 민감할 텐데 네. 어때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와야죠. 네. 많이 나와야 되고 젊은 층들이 네. 좀 투표장으로 많이 가셔서 네. 투표를 하게끔 하는 아.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어제 네. 저희 오세훈 후보가 예비군 사망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훈련을 있었죠. 받다가 네. 그거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셨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늑구한테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더니 네. 예비군 훈련 중에 사망한 그 전역 장병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런 방법 없다시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헌신을 한 그 젊은 청춘에게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밝히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2030이 아주 뜨거운 그 아. 성원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박구아님이 정명규 회장이 아마 월드컵 끝나고 사퇴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그래도 월드컵 전에 사퇴하는 것도 좀 그거는 또 월드컵 끝나면 결과 보고 물러나겠다. 결과 좋으면 좋으니까 사퇴 안 하려 그러고 또 결과 아니, 어차피 나쁜 대로 사퇴 안 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 재투표하지 않아요? 집행부 다시 뽑잖아요. 그럼 뭐 그때 다시 나가시면 되지. 뭐.